안녕하세요. 제잘제잘 하늘학교입니다. 저는 진행자 구효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배워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의 시작에 해당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 교육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가족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자녀가 현실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요. 자녀 교육은 늘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자녀 교육 시기가 사춘기임은 모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을 안다면 사춘기 자녀를 교육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자녀가 지금 사춘기가 되었는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춘기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늘 제잘되던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온 세상이 온통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나르시시즘, 자기애를 보일 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물건을 훔치거나 규칙을 어겨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경우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말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갑자기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할 때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군요.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면 그들을 교육하기도 쉬울 텐데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하려면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기록을 보면 과거 소크라테스 시대나 지금이나 청소년기의 모습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행동의 특징이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문제의 원인은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뇌 중에서도 전전두엽과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춘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춘기 사고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자아중심성입니다. 자아중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몰두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아중심성은 서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만 11세에서 12세에 시작하여 중학생쯤 정점을 이루다가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오랫동안 자아중심성을 나타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서구의 청소년들보다 자아중심성을 왜 좀 더 오래 가지고 있나요? 네, 자아중심성은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공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만 해야 하는 사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아중심성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내 아이가 자아중심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자아중심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개인적 우화입니다.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정, 사랑은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위험, 위기는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일어나더라도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운전면허 없이 부모님의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한 해에도 여러 건이 발생하거든요. 운전을 배우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실력으로 학생들이 부모님의 차를 운전해서 가볍게는 접촉사고, 심하게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곤 하죠.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는 죽음이나 위기 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의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을 지도할 때는 죽음이나 위험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사춘기의 특성인 것 같네요. 그럼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또 다른 특징은 상상적 청중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하지만 사춘기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적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자기만 알고 있는 작은 실수로 인해 잠을 못 이루며 번민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다 알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춘기 자녀들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꾸중을 한다는 것, 이거 최악입니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이 어린이들은 이런 특성을 나타낼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적 청중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의 눈과 귀에 포로가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남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꼭 말해줘야겠네요. 그럼 다음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특징은 논쟁의식입니다. 부모나 교사와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주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볼 때 부모나 교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격렬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던 어릴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이런 경우 부모는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걱정하게 되죠. 이전 자녀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갖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죠.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진 않지만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논쟁이 끝난 후 아이는 부모가 한 말을 되새기게 되고 새로운 결정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부모의 생각을 참고하게 된답니다. 음, 그럼 아이와의 논쟁이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피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모의 성숙한 견해를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피곤할 수 있지만 이때가 부모의 견해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할 때 주의할 점은 자녀의 감정이 상하게 되지 않도록 인신공격이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격렬한 토론 후에는 자녀에게 와, 많이 컸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라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방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창의력의 원천이 되죠.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화나는 것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것이 힘들지만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춘기 자녀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또 다른 사춘기의 특징이 있나요? 네, 사춘기 자녀의 또 다른 특징은 명백한 위선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면서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석하고 자신의 모순은 모르고 부모나 교사의 모순을 비난하며 이상적 생각과 현실적 행동 사이에 모순을 보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름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이 부모님이신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 우리 아이 왜 이랬지? 인성이 엉망인데?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두엽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이니까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이런 현상은 없어집니다. 네. 그럼 사춘기 자녀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춘기 자녀의 또 다른 특징은 우유부단함입니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면 단순한 일조차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결정장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경우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요. 아이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실망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춘기가 되면 개인적인 우화, 상상적 청중, 논쟁 의식, 우유부단함 등을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런 사춘기 부정적인 문제들의 원인은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 중에서도 전전두엽과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두엽은 20대 후반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죠.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전두엽이 완성된다는 것은 빠른 경우에는 20대 중반, 일반적으로는 20대 후반, 늦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전두엽이 완성되어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대에 비유한다면 마치 지휘관 같죠. 명령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예측하며 이후 결과를 예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20대 후반까지는 이렇게 중요한 전두엽이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거군요.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사춘기 자녀들의 이상한 행동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춘기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하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TV 시청, 유튜브 시청 등 시간을 자제하라고 사춘기 자녀들에게 말하면 사춘기 자녀들은 이것을 행동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사춘기 자녀들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았다고 꾸중하시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춘기 자녀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꾸중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춘기에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혼나기 싫어서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 것이 뻔한데,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물론 거짓말을 하다가 탄로나면 더 많이 혼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일단 꾸중을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일단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스스로 거짓말에 대한 실수를 깨닫게 하고 거짓말을 인정하게 해야 하며,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춘기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추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두엽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10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명령조나 협박적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이나 비난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자아 중심석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서구는 만 15세에서 16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양한 사회 경험과 적절한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하여 자아 정체성 탐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춘기 자녀들의 특성을 보면 이런 현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부모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교육을 받죠. 그러나 부모라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 부모가 됩니다. 영유아기, 초등학생 시절, 청소년기, 성년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는 날마다 성장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부모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으니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분노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수만큼이나 사람이 가진 특성이 다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살피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은 청소년들의 전도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브루타식 대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하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좋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입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는 세대 간의 생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얻고 부모는 자녀 세대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좋아지죠. 지금은 힘들지만 잘 성장한 자녀들을 상상하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동 말씀드리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힘든 사춘기를 그렇게 많이는 힘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한데요. 자녀들의 사춘기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네, 자녀들의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청소년기의 자녀가 자아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생반이나 단체 활동, 다양한 캠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가 자아 정체성 탐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너무 공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때때론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마련해 줘야겠어요.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단체 활동 참여를 더 많이 권장해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힘든 사춘기의 자녀가 이제 사춘기를 끝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뇌의 전두엽 성장이 완성되면 사춘기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전두엽은 20대 후반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이니 빠른 경우 20대 초반, 늦으면 3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사춘기가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춘기의 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사춘기가 끝나면 개인적인 우화, 상상적 청중, 논쟁의식, 명백한 위선적 행동, 우유부단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가 끝난 사람은 첫째, 자신에 대한 농담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상적 청중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사용하는 반어법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엄청 화가 나서 야, 너 집 나가 라고 소리치면 가방 싸서 정말 집 나가면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집 나가 라고 했을 때 아, 우리 부모님 엄청 화나셨구나 생각하면서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빈다면 이 아이는 반어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농담으로 사용할 줄 알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더 이상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멋진 성인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 복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가장 힘든 사춘기 자녀를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